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리병원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데요. 먼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료법상 개설을 허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지만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녹지 측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국인으로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 자체가 위법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한테는 좀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부 허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연기했습니다.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해 병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허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상고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판결을 미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녹지 측은 진료 대상을 제한한 위법한 조건 때문에 개원하지 못했는데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며 반발했습니다. 본류 판단은 그냥 법원이 생략해버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작 사법 구제를 받아야 될 이 당사자는 외국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꼴이 됐고, 녹지 측은 내부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녹지그룹 측은 국제소송 가능성도 시사해 한중 간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지난 2017년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800억 원을 투자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6차례 허가를 연기하고 공로나 절차까지 거치며 외국인 전용 진료를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녹지 측은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에도 녹지 측은 90일 개원 시한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고 이에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법원은 녹지 측에 의료법이 정한 개설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귀책 사유를 물었습니다. 장기간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이어온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리병원 문제가 제주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제주특별법 개정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서 영리병원 논란이 종식되도록. 그러나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기형적인 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고 투자 기업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이건 외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법적 공방 장기화와 국제소송전까지 예고되면서 사업 투자를 유치한 JDC는 예래단지에 이어 또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영리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시설 육성을 위해 제주도와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 또 인천과 부산 등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8곳에서 수년째 추진돼 온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문 관광단지 주상절리 인근에 부영호텔 허가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에 따라
부영그룹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도에도 주상절리대와 주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없이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만으로 제주의 미래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안전과 효율, 환경 훼손 가능성 등 모든 논점에서 역시 찬반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도민회의 측에서 보조 활주로인 남북 활주로를 바다 방향으로 500m 연장해 이륙 전용으로 쓰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1900m인 남북 활주로의 길이가 2400m로 늘어나면서 B737이나 A320 등 중형 항공기까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륙이 가능해져 현재 시간당 35회인 이착륙 횟수를 60회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도착 항공기가 이렇게 착륙 완전히 이제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착륙 완료 보고만 하면 여기에서는 바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넉넉 잡아서 45초로, 그러니까 김해공항에서 ADP하는 요걸 28초로 잡았던 거고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공사비도 2조 원이나 들어가지만 북서풍이 부는 겨울철을 제외하면 활용도가 떨어져 최적의 수용 능력은 시간당 40회에 그치기 때문에 장래 제주 지역 여객 수요인 4,100만 명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맞섰습니다. 교차활주로에서 막상 얘가 정지선까지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3일 이륙을 갈 경우에는 서로 충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현재 규정상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국토부가 안전사고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고 풍향 조건이 양호해 이미 40년 전에도 남북활주로 연장 방안이 검토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제 기준에 맞게 항공기 이착륙 간격을 줄이면 수송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가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적어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배워야 다음에라도 혹시라도 이 공항을 더 마지못해서 돈이 없다든가 예산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변경할 때 국토부는 안전은 도전 과제가 아닌 필수 확보 요소라며 강풍이나 돌풍, 저시정 등 악기상으로 인한 결항률이 인천공항의 60배가 넘는 실정이어서 첨단 관제 장비 도입이나 시스템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는 첨단 기법이 있고 여기 첨단 기법이 없는 게 아니라 쥐어짜는 방식인 그러니까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쥐어짜는 방식을 최대한 시스템이죠. 여기까지 하면은 폭발하지는 않겠고. 결국 장래 여객 수요 예측과 보조 활주로 활용, ADPI 보고서 은폐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두 차례 토론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도의회와 제주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인데 여론 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4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원 지사는 법정에 출석해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제주 더 큰 네일 센터에서 교육생 등 100여 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하고 SNS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렴도 꼴찌와 각종 난개발 등 제주 도정의 난맥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의원들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지사를 향해 제주 도정부터 먼저 챙기라는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5등급,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원 지사가 청렴 부서를 직속으로 두고 무관용 원칙까지 밝혔지만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집안 단속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5일 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서울 출장길에 올라서 대권도전 공식화했습니다. 제가 볼 때 대권도전을 하시는 것은
자유의사이겠습니다마는 도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순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도민들께도 사실 면이 안 쓸 정도로 참 죄송한 부분이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친일 청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원희룡 지사가 친일파의 국립묘지 파묘를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반박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에서 이렇게 지칭한 친일파는 당시 필부들이 아닐 겁니다. 사회 지배계층에 있던 인사들의 반민족, 매국 행위를 지정한 것이지 식민지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반 대중 국민들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항일 선조들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우리 영웅으로서 우리 역사를 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사업 내용이 대폭 변경된 만큼 환경 영향 평가를 새로 하라고 요구하자 원희룡 지사는 맹수를 활용한 관광공원 사업을 허가하는 게 제주의 가치에 맞는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업무보고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하고 자치분권의 모델로 도입된 제주자치경찰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이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81명 중 43%인 3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공무원도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25명, 중징계인 정직은 9명, 강등 1명 등입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용 의원은 오늘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청소년의 도박 위험 집단 비율이 지난 2018년 1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문 교육감은 도박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 4.3 유족회가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4.3 유족회와 행불인 유족회 등은 오늘 국회 앞에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3 유족회는 오는 23일까지 유족들이 번갈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농도가 낮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여전히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방류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오염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처리 방안을 협의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 재판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MBC 10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제주 MBC 창사특별기획 공존의 조건 4개의 시선에 대해 갈등의 실체적 문제를 시민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풀어내 공감을 끌어낸 점을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보도에 있어 성인지적 표현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좀 더 심층적 시각에서의 원인과 대안을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이틀 연속 접수된 가운데 정수장 한 곳에서도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늘 오전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주택 수돗물 필터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유충을 국립생물과학원에 보내 정확한 종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어제도 서귀동의 주택 상수도에서 유충이 발견됐는데 상하수도본부는 해당 지역 정수장 여과시설에서도 유충을 확인하고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연장 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북공업지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와 고용노동부가 화북공업단지 노동환경을 집중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101명 가운데 연장 근로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38.6%에 그쳤고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도 45.6%에 머물렀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아기 입양 게시글을 올렸던 20대 산모의 아기가 보육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산모와 아기는 어제 산후조리시설을 나와 산모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했고 아기는 입양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보육시설로 옮겨집니다. 경찰은 산모와 아기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전문가 등의 판단에 따라 입소가 결정됐으며 산모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 10곳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3곳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교통사고도 발생해 즉시 폐지 대상인데도 운영 현황에 빠져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